코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 공포 실화 썰입니다. 그럼 지체 없이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0여 년 전인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교 때 강원도에 있는 모 수련원으로 2박 3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 그 수련원 모습은 1층에는 강당이나 식당 이런 게 있었고요. 학생들이 방을 배정받았을 때는 여학생들은 3층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남학생들은 4층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층 공간이 사무실 같은 거랑 선생님들이랑 조교 선생님들 쓰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 숙소 방마다 화장실이 한 개씩 딸려 있긴 했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복도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어요. 층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남학생 층이었던 4층에는 여자 화장실은 공사 중으로 폐쇄가 되어 있었어요. 식사 시간 전후로는 애들이 화장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층 복도에 있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모두 여자애들 차지였고요. 4층에 있는 남자애들은 각 방에 딸린 화장실 1개랑 그리고 복도에 있는 남자 화장실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느 수련회가 다 그렇듯이 체력장인지 수련회인지 모를 그런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밤은 담력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담력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건 없었고 3인 1조로 수련원 근처를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거였는데요. 앞조가 걸어가는 게 먼발치에서 보이고 애들이 뭔가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앞에서 다 들렸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했고 놀래키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다 조교나 선생님일 거였기 때문에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딱히 무섭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제가 앞반이라서 담력 훈련이 먼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수련원 공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뒷순서 아이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력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서운 걸 기대를 했는데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뒷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같이 있던 조교 선생님한테 무서운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교 선생님께서 아주 망설임도 없이 이거 정말 실화라고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 조교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조교 선생님 본인이 이 수련원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이라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상업 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수련원으로 수련회를 온 적이 있었대요. 그 당시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그랬듯이 그 학교에도 왕따를 당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방이 배정될 때 일진 아이들과 그 왕따 아이가 같은 방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던 그 여자아이는 학교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괴롭힘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오전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체조 같은 거 다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날라리 일진 학생이 왕따 친구한테 나 여기 방에서 잘 거니까 선생님들이 나 어딨냐고 물어보면 아파가지고 지금 화장실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인원 파악을 하다가 사람이 비거나 누가 없으면 누구 하나 콕 집어서 누구누구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보통 아이들 전체한테 누구누구 어디 갔어? 누구누구 본 사람?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그 일진 아이가 어디 갔냐고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왕따 친구는 평소에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대답을 못했나봐요. 그래서 아침 프로그램 이후에 그 일진 아이가 조교 선생님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선생님이랑 조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나봐요. 그래서 그 일진 아이가 왕따 아이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나봐요. 그날 점심 프로그램은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 같이 수련원에서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는 프로그램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화가 났던 일진 여학생이랑 그 친구 무리가 왕따 아이를 불러가지고는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한 칸에다가 넣어놓고서는 야, 너 여기서 나오면 뒤질 때까지 맞을 줄 알아? 알았어? 아유 진짜,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 모두가 점심을 먹고
반별로 버스를 타고서는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가서 등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산 이후에 버스 앞에 다 모여가지고 다시 인원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한 명이 비어서 출석 번호로 인원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왕따 아이가 없더래요. 그때 일진 아이들은 뜨끔한 거죠. 설마 얘가 아직까지 화장실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심 속으로는 얘가 사무실 같은 데 가 있거나 방으로 가 있거나 이러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 어디 갔는지 본 사람 이렇게 물은 대답에도 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조교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은 애가 아직 산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등산로로 다시 올라가셨고 나머지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먼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원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까 일진 아이들이 왕따 아이를 넣어놨던 그 변기 칸 안에서 왕따 아이가 변기에 앉아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죽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조교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의 사인이 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수련원은 발칵 뒤집혔고 남아있던 수련의 일정은 모두가 취소가 되었대요. 그리고 급하게 그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수련원으로 도착을 하셨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니께서 막 뒤집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거냐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련원이 훤히 보이는 뒷산에다가 그 아이의 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 사망사고 처리 문제로 약 2, 3개월간 그 수련원이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2,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다음 학교를 바꿔서 수련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수련회를 오는 학교 학생들마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래요. 수련회에서 각종 행사를 위해서 아이들을 강당에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다 같이. 그런데 애들이 하도 쏙닥거리고 막 웅성거리니까 조교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뭘 그렇게 쑥덕거리냐고 그랬나봐요.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조교 선생님한테 묻더래요. 선생님, 여기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 또 왔어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지금 여기 너네 학교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다른 학교는 너네들 퇴소식 이후에나 예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교 선생님 주변에 있던 애들이 뭔가에 동요하듯이 더 막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은 되려 도대체 그건 왜 묻냐고 이렇게 물어봤나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자꾸 4층 복도에서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돌아다닌다고. 어딘진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교복은 아니라서 우리는 다른 학교에서 수련회를 또 온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 학교 이후로 2개의 학교가 연달아서 더 수련회를 왔는데 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같은 소동이 연달아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그 수련원에서는 부랴부랴 그 4층에서 굿을 진행을 한 거고요. 4층 여자 화장실은 임시방편으로 폐쇄를 해놓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던 조교 선생님께서 혹시 너네 지금 4층 여자 화장실 문 닫혀있는 거 못 봤냐고 이렇게 겁을 주면서 무서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남자 반이었던 저희는 그 조교 선생님한테 에이 뻥친다면서 이 선생님 완전 소설가라면서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은 수련원에서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자애들 숙소로 놀러가서 같이 과자도 먹고 놀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완전 딴 데가 있었죠. 뭐 중학생들끼리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냐만 약간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도 공존을 했던 거죠. 그렇게 담력 훈련이 끝나고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모두 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점호가 끝나고 같이 여자 숙소로 놀러 가기로 했던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는 방을 나섭니다. 한참 긴 복도를 지나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바람에 조심스럽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긴 복도를 지나서 계단에 도착했는데 계단 아래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레쉬 불빛이 보여서 저희는 급하게 계단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까
발자국 소리랑 후레쉬 불빛이 멀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 방으로 가려고 다시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2명이 먼저 망을 보면서 나가기 시작했고 저랑 남은 1명은 뒤에서 그 아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애들을 놀래켜 주려고 남자 화장실을 지나서 그 폐쇄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 문을 똑똑 하고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노크를 한 걸 알았기 때문에 피식 하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층으로 내려가려고 계단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뒤쪽에서 하고 제 차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저와 제 친구는 너무 놀래가지고 3층으로 미친듯이 뛰어가서 여자방 숙소 문을 들고 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너도 들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쓰바야 그거 뭐였냐? 이러면서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노크 소리를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뭐였을까요? 그 노크 소리는. 억울한 그 여자 홀령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노크를 한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린이 여러분들, 오늘 무서운 얘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원본 실화 이야기에서 필요 없는 부연 설명 같은 건 좀 빼고 부족한 설명 같은 거는 제가 좀 넣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